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남부지방은 흐리거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남부지방에는 흐리거나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모레 오전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남 남해안과 제주도의 20에서 60mm, 남해안을 제외한 경남과 전남, 경북의 남부 지역은 5에서 40mm가량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소리였습니다. KBS 제1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지극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6시 5분부터 합류하신 분들 계시죠? 들으면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라디오. 여기는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자, 놓친 방송 팟캐스트로 들으시고 실시간 영상 유튜브로 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세 뉴스 보세 김수민 오창석 평론가와 2부에서도 함께하겠습니다. 자, 1부 마무리하면서 6시 첫 뉴스를 맞춰라. 이렇게 또 게임이 걸렸는데, 자, 우리 오창석 평론가, 자유한국당 조국 장관 탄핵 발의하겠다 이렇게 밝힌 내용, 이걸 첫 뉴스로 다뤘는데 이거는 너무 세게 쳤네요. 죄송합니다. 실로폰에도 코드 연주가 실제 제가 맞은 듯한 느낌이 드네요. 너무 세게 쳤네요. 네, 화음이 났어요. 화음이. 무너졌나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수민 평론가, 검찰 수사 관련 문재인 대통령 입장 표명. 오, 축하드립니다. 네. 아이고, 어떻게 그걸 하셨어요? 네, 이번 주 가기 전에 네. 금요일이라도 정답을 맞춰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동안 너무 저조하셨어. 네, 좀 솔직히. 저조했어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씨, 네.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자, 이러고도 오늘 저녁에 밥을 먹습니까? 아니 다시 가겠습니다. 예. 오창석 씨는 며칠 전에 네. 그 첫 적중에 예.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아서 네. 이따 그 여운이 가신 다음에 네. 한 달 정도는 충분히 그 여운을 즐기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정답 맞히신 김수민 평론가, 퀴즈 문제 내주시죠. 자유한국당 이학재 국회의원이 오늘로 13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할 때까지 계속 단식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이렇게 이학재 의원 찾아서 단식을 중단하라 권유도 했는데요. 이학재 의원은 현재 물과 이것만으로 단식을 이어가고 있답니다. 오. 이것의 사전적 정의는 염화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하는 짠맛이 나는 흰 결정체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네.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무기질 중에 하나고 네. 조미료로도 이용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두 글자입니다. 염화나트륨 하면은 뭐 답이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정답은 두 글자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정답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가 되겠습니다. 자, 미세 뉴스 보세 2부에서도 이어갑니다. 김수민 평론가, 첫 소식 뭡니까? 네, 검찰의 드라이브가 확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오늘 경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버닝썬 의혹 때문인데요. 네네. 예, 서대문구의 경찰청 청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서 버닝썬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윤모 총경 관련 사무실에서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경은 버닝썬 사건에 연루되면서 지난 3월 대기 발령 조치된 바가 있었죠. 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던 것이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고요. 그리고 승리와 그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개업했던 주점에 대해서 이제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면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하고 이것을 다시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 기소 의견을 따라서 경찰에서 이제 윤 총경을 검찰에 송치를 한 바가 있었죠. 근데 검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전달을 받았던 식사 골프 접대 의혹도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고요. 참고로 이제 윤 총경은 2017년, 2018년에 유인석 전 대표랑 4차례 골프를 치고 6차례 식사를 했고 3번에 걸쳐서 콘서트 티켓을 제공을 받았습니다. 네네, 이게 청탁 금지법상으로는 형사처벌에
못 미친다. 그 기준에 못 미친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었지만 검찰에서는 다시 들여다볼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이게 조국 장관 사안과 겹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뭐 여러 가지 연결고리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노건 C&I라는 또 기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노건 C&I의 전 대표와 관련된 바이오 업체 직원에 대해서도 검찰이 조사를 했습니다. 네네. 노건 C&I는 이제 예전에 큐브스라는 명칭의 기업이었는데 여기와 관련된 바이오 업체 임직원을 참고인으로 오늘 소환해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의 강제 수사도 이루어졌습니다. 네네. 이 노건 C&I 정전 대표는 윤모 총경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윤모 총경이랑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근데 현재는 이제 회사 핵심 임원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은 그 정전 대표는 주식을 모두 팔았고 현재는 우리 회사와 관련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 검찰에서 이제 이 노건 C&I 전 대표인 정전 대표하고 다담 대부 상상인 저축은행이라는 곳과 연관성을 주목하고 있는데 네. 노건 C&I 바로 옆 건물에 다담 대부 본사가 있고 사내 이사인 정모 씨가 또 노건 C&I 담당 이사로 재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다담 대부는 노건 C&I로부터 또 돈을 빌리기도 했었고요. 또 상상인 플러스 상상인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했는데 이 저축은행 상상인 그룹 저축은행이 이제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그러니까 조국 장관 일가가 투자했었던 이 코링크 P가 인수했던 WFM이라는 기업에서 또 자금 거래를 하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연결고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검찰들이 계속 수사를 좀 확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그래서 경찰청 압수수색이 어느 사건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는 것인지 이것도 네. 굉장히 궁금해지고 말이죠. 자, 그래요. 경찰청, 검찰에 말하자면은 압수수색을 당했네요. 경찰청이 그 서대문에 있는 경찰청을 말할 겁니다. 맞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종로구에 있죠. 네네. 네. 여기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은 뭐죠? 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이야기인데요. 딸 부정채용으로 인해서 지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8개월 만에 처음 법정에 서서 혐의를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네.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면서 공소 기각이나 무죄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이제 김성태 의원의 변호인이 이야기한 것인데요. 먼저 이석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줬다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거는 당시에 새누리당의 당론이었다라고 변호인 측은 밝혔습니다. 네. 또한 이석채 당시 KT 회장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회장, 현대자동차 회장 등 다른 증인도 채택 요구가 있었으나 모두 무산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네. 또한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당론에 개입한 흔적도 전혀 없었고 딸 역시 파견직으로 열심히 일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이해했다. 어떤 편법이 개입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 그 서울 남부지법에 이제 공판에 출석한 김성태 의원. 검찰이 나를 기소한 것은 정치적 목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사실상 아니다. 이러면서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개인기 하려고 모처럼 나와가지고 나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수미 혼자 다 하고 있는데. 네. 그래요. 뭐좀 존재감을 좀 보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잠시 김성태 성대모사, 김성태 네. 의원 성대모사를 사실상 해봤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 김수민 평론가. 네, 오늘 금요일 한국갤럽이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을 평가하는 날입니다. 네.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보면 긍정 40%, 네. 부정 53% 이렇게 나왔었는데 네네네. 격차가 좀 좁혀졌습니다. 긍정 41%가 나와서 지지율이 반등하는 그런 네. 국면을 보여줬고요. 소폭이나마 올라간 것이죠. 네네. 그리고 부정평가는 3%포인트 떨어져서 50%. 네. 그러니까 40대 53이 일주일 만에 이제 41대 50 정도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최근에 또 유엔 총회라든지 한미 정상회담 등의 외교 행보가 있었고 실제로 문 대통령을 긍정평가한 응답자 중에 가장 많은 18%가 외교를 잘한다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네, 그래서 이 외교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국민 여론은 이제 수사는 잘 해라가 다수인 것으로 보이지만 뭐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이루어지면 또 네. 반대편에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네. 그리고 부정평가 응답자 중에 34%는 인사 문제, 역시 좀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불만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정당 지지율은
보면 민주당 37%, 자유한국당 23%, 바른미래당 6%, 정의당 6%, 우리공화당 0.5%, 민주평화당 0.4% 이렇게 나왔는데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이 1%포인트씩 다 일주일 만에 하락 추세였고요. 그 특이한 것은 이제 정의당이 6%가 나왔는데 이것이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최저 지지율로 그렇게 집계가 돼서 정의당에서는 좀 비상하게 지켜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프로테이지도 중요하지만 수치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모든 여론조사의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아주 소폭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는 추이라는 점, 그 점이 또 주목이 됩니다. 예, 다음 소식 살펴보죠. 네,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도 등장을 했었는데요. 네. 조국 장관 압수수색과 관련에 대해서 11시간이나 압수수색한 것은 헌법에 있는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여성만 두 분 계시는 집에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 먹고 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과도하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검찰과 통화를 했다라는 이 조국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비교하긴 좀 어렵다. 라고 하면서도 검찰이 장관의 그러한 부탁을 문제 삼는다면 검찰 스스로도 자세를 되돌아보는 균형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광덕 의원과의 친분 의혹을 반박하고 나섰는데 윤석열 총장과 주광덕 의원이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저 23기가 많아요. 강용석 변호사도 있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도 있고, 또 조윤선 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있고, 이정열 변호사도 있고 그러네요. 아이고, 화려한 23기네요. 한 명 한 명이 다 굉장히 뉴스에서 많이 주목받던 분들인데, 자, 윤석열 총장이 자신은 주광덕 의원과 친분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나 봐요. 네, 사적인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며 전면 반박했습니다. 기자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윤 총장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주 의원과 연수원 수료 이후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다며 연수원 시절 연수생 전원이 참석하는 수학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이야기 같은 경우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주광덕 의원에게 어떤 사람이 그런 내용을 제보했는지 명확하게 검찰에 의해 밝혀지고 처벌되지 않는다면 주광덕 의원과 검찰이 계속 끈끈한 유착 관계를 맺어왔었다는 의혹을 국민들은 떨쳐버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저기 압수수색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통화 내용이죠. 통화 그 압수수색 팀장과 조국 장관의 이런 그 대화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큰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건데 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런 또 논리가 있어요. 이 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에 의하면은 조국 장관은 아무래도 그 자택의 공동 주거자로서 집행책임자, 압수수색 집행책임자인 검사한테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질문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 장관이긴 하지만 또 공동 주거자로서 발언할 그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 장관 지위와 상관없이 자신의 평온한 주거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속한 영장 집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장관이라고 본인을 먼저 밝혔고 또 장관의 입장에서 압수수색과 관련한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거는 검찰총장에게 할 말을 일선 검사에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범법이고 탄핵 사유가 된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검찰총장의 보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검찰총장 외에 다른 수사검사들이라든지 이런 검사와 함께 이렇게 뭐 대화를 나눈다든지 업무 지시를 한다든지 수사 지휘를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게 형사소송법인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민의 한수, 석의 한수로 이어가겠습니다. 석의 한수부터 할까요? 네, 오늘 그 김계관 북한 외무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용단을 기다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전에 용단 전에 융단 폭격부터 견뎌내라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겨두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네, 아까 청취자분의 어떤 메시지에 검찰이 한 과목만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또 네. 최근에 삼성 등의 대기업이라든지 버닝썬이라든지 수사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검찰 수사는 수학을 열심히 풀어서 물리학도 잘 공부하듯이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미세 뉴스보스에 마무리하기 전에 빅뉴스 하나 전해드려야 합니다. 석석. 네,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달력에 꼭 체크해 두시길 바라면서 10월 4일 김용민 라이브 두 번째 공개 방송이 부산에서 열립니다. 아이고 세상에. 부산에서. 네, 예. 자중 콘서트인 부산, 네.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영화의 전당 안에 더블콘 옆에 특별 무대가 마련됩니다. 네. 부산 시민 여러분 모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요. 김용민 라이브가 5시 5분부터 부산에도 방송되는 거 아닙니까? 네, 1부, 맞습니다. 2부 다 부산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축하의 의미로 또한 부산국제영화제를 또 함께 축하하면서 이번 공개방송 성대하게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 안 오면 어떡하지? 좀 망신일 것 같은데. 예? 네, 그래서 이제 또 뭐 그 전 단계로 공개 방송을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네. 여러분들 사연을 절찰리에 밟고 있습니다. 주제는 극장의 추억, 나의 첫 영화. 네. 그러니까 극장에서 처음 봤던 영화라든지 몇 년도에 누구랑 어떤 영화를 봤다든지 또 그 영화의 대사, 배우, 생각나는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모두 모아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김용민 라이브를 입력하고 친구 추가를 해주신 다음에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수인 평론가는 그동안 네, 본 영화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가 뭡니까? 밥은 먹고 다니냐? 넌 마포대 위가 무너졌냐? 네. 그거. 예. 묵고 더블로 가. 이것도 예, 예. 유행이죠. 자, 우리 오창석 평론가는 저요? 기억에 남는 대사. 저 김래원 씨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라는 메시지를 알겠습니다. 모 공공기관에 남겨두겠습니다. 예. 자, 민민석서. 그날 부산 함께 오시는 거죠?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날까지 따라오는군요. 부산까지는 알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미세 뉴스보스 오늘 준비한 뉴스 모두 살펴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조진주 씨가 준비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언급하며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 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실상 검찰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성찰 및 개혁을 촉구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검찰에 대한 압박이자 공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수사검사와 통화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압수수색 검사 간 통화 논란과 관련해 조 장관에게 보장된 형사소송법상 권리를 행사한 것일 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강화군 내 돼지 3만 8천여 마리 모두를 매몰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농장은 모두 9곳으로 그중 5곳이 인천 강화에 집중돼 있습니다. 북한과 접경 지역을 따라 흐르는 임진강 등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립환경과학원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지극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법무부 장관 조국입니다. 9월 26일 국회 대정부 질의, 조국 법무부 장관의 신임 인사. 이때 자유한국당 의원들 등 돌리는 퍼포먼스를 연출. 자유한국당 의원들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호칭. 김태흠 의원. 어떻게 조국 전 민정수석님께서는 그 무슨 염치로 이 국무연석에 앉아 계십니까? 뻔뻔하십니다. 곽상도 의원은 아예 피의자 조국이라고 호칭. 지금 피의자 조국이 검찰개혁을 한답시고 검사와의 대화를 하며 전국을 누비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자신의 주거지까지 압수수색 됐을 뿐 아니라 자녀 두 명 모두 검찰 소환 조사받았고 부인 정경심은 검찰에 공개 소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형사 절차를 앞두고 있어 그때 사실을 밝히겠다는 피의자가 검찰을 개혁한다는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입니다. 그러더니 법무부 장관 대신 법무부 관계자 나오라고 말하고. 법무부 관계자 나와주세요. 문희상 국회의장. 박성도 의원님, 법무부 관계자 나오라고 그러셨습니까? 혹시 법무부 관계자 계신가요? 법무부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어제 하이라이트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조국 장관이 검사와 통화한 사실과 관련한 논란. 주광덕 의원. 이번 주 월요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 시작할 무렵에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 팀장에게 장관이 전화 통화한 사실 있죠? 네, 있습니다. 왜 통화하셨습니까? 제 처가 놀래서 연락이 와서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좀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는 압수수색 팀에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시를 하거나 방해하지 않았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이것을 어떻게 알았느냐며 발끈. 이해찬 대표. 조국 장관 부부가 주광덕 의원한테 했을 리는 없고 압수수색에 참여한 사람 중에 누군가가 주광덕 의원에게 얘기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피의사실 수사과정 유출이 아니고 내통한 것입니다. 수사검사에게 장관이 직접 연락하는 것은 탄핵 사유라고. 주광덕 의원.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 그리고 이것은 헌법 65조에 의한 탄핵 사유입니다. 각부 장관이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개별적인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탄핵 사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은 어떻게 봐야 하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세월호 사건 수사검사에게 이래라 저래라 했던 점. 민주당 김종민 의원. 지난번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1, 2, 3정장, 해경정장 기소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황교안이 계속 기소하지 말라는데 끝까지 기소를 합니다. 그래서 황교안 장관이 연말에 광주지검장한테 너 부장검사 못 다루고 뭐하는 거야 이러고 혼내요. 이게 기사까지 나왔어요. 황교안 장관 말을 안 들은 광주지검장은 어떻게 됐을까? JTBC 보도. 변 전 지검장은 황 전 장관의 질타를 받은 뒤 2달여가 지나 후배 기수가 맡고 있던 대검 강력부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다시 주광덕 의원. 검사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검사들의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검사 수사팀장하고 전화를 했다는 사실, 이 자체는 불법입니다. 국회는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습니다. 제발 그만해둬. 나는 너의 인형은 아니잖니. 너도 알잖니. 다시 생각해봐. 눈을 들어 내 얼굴을 다시 봐. 난 외로워. 난 네가 바라던 완전하지 못해. 한낱 외로운 사람일 뿐이야. 제발 숨 막혀 인형이 되긴 제발.
다시 생각해봐. 처음 만난 그 거리를 걸어봐. 난 외로워. 난 네가 바라는 완전하지 못해. 한낱 외로운 사람일 뿐이야. 제발 숨 막혀. 인연이 되긴 제발 목말라. 마음 열어 사랑을 난 네가 바라듯 완전하지 못해. 한낱 외로운 사람일 뿐이야. 제발 숨 막혀. 인형이 되긴 제발 목말라. 마음 열어 사랑을 네, 들국화의 제발까지 들으셨습니다. 오디오 파노라마의 뒤이은 노래였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은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 많은 분들이 아마 맞히셨을 것 같은데 염화나트륨 얘기 나오는 순간 소금은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2459번 휴대전화 뒷번호 2459번 쓰시는 분 정답 소다. 네, 자 그리고 4440번 솔트. 아, 이거 어떡하죠? 아, 이거 쌍시옷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예. 자, 9842번 쓰시는 분 빛. 자, 그리고 SIM으로 시작하는 필명 쓰시는 분 주겸. 아, 예, 저희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자, 아카시즈님 나튜룸. 예. 자, 그리고 0049번 쓰시는 분 세금입니다. 아, 짜서 세금. 어이구, 세금이 짜신가요? 좋네요. 예. 자, 그러나 하여간 틀렸고요. 9646번 쓰시는 분 곰탕. 예. 자, 그리고 최영우님 제가 잘 압니다. 정답은 춘장. 춘장. 네, 짜장의 재료죠. 춘장. 0054번 쓰시는 분 땀가루. 오늘도 땀방울 많이 흘리고 퇴근합니다. 아, 또 이런 또 짠한 멘트를 접하다 보니 딩동댕 쳐드리고 싶은데. 자, 6392번 쓰시는 분 불금. 네, 0111번 쓰시는 분 그냥 바닷물 마시면 안 됩니까? 번거롭게 이거저거 따로 먹지 말고 언제나 그냥 바닷물로. 네,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6425번 쓰시는 분 정답 소금. 마산에는 지금 가을 비가 내리네요. 아, 그래요. 마산에 또 가을 전어가 유명한데 말이죠. 예, 가을 비 내린다고 하셨어요. 자, 정답 맞히신 분 축하드립니다. 6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지요. 김한나 씨.
네,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인 거 알고 계시죠? 과태료 때문이 아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뒷좌석까지도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는 퇴근길 정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총 38km가 밀리는 가운데 안성분기점에서 동탄분기점 부근 정체가 가장 심하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사이에서 교통량이 몰려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쪽으로 반월터널 부근에서 부곡 사이, 반대 인천 쪽으로는 신갈분기점에서 광교터널 부근에서 어렵고요. 이후로 군자분기점에서 서창분기점까지 흐름 더딥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인천에서 인천 요금소까지, 그리고 서원분기점에서 신원터널 사이 정체고요. 호남고속도로 논산 쪽으로는 회덕분기점에서 유성 나들목까지 길게 정체입니다. 서울 시내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어렵고요. 서강대교부터 구리 시계까지도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오늘 국회의 모습이 내일 총선의 결과로 나타난다. 만약 내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면 그 결과는 몇 대 몇? 21대 총선을 예측해본다. 2020 의석 전쟁? 자,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 예언가, 평론가 최스트라다무스, 최무스, 최영일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최고의 전문가신데 최 하고 멈추시죠? 예? 의심이 드셨나요?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대본대로 하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네.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차피 그 예측의 영역이니까 그렇죠. 말이죠. 예, 뭐 이거 선거 결과는 뭐 그렇다 치고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네네. 정경심 교수 네. 구속영장 나올 것 같습니까? 이것도 촉이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구속영장을 청구까지는 한다. 청구까지는 한다. 법원에서 이제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건 뭐 전 반반으로 봅니다만. 뭐 둘 중에 하나는 뭐 나올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예. 문제는 뭐냐면 검찰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 범죄를 소명하면 이 영장 나올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 네네. 허술하게 조사해서 대충 치면 기각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 정도 해놓고요. 네. 영장 청구를 안 하면 아유. 그것도 검찰의 패배가 되는 그럼요. 거예요. 뭐 수사 인력이 몇 명이 투입이 됐습니까? 압수수색 건수가 몇 개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모 여당 의원이 이렇게 수백 명 검사를 투입해서 아직 검사는 수백 명은 아니에요. 수십 네. 명이에요. 예, 예. 하지만 수사관 등을 포함하면 일단 100명은 훌쩍 넘어갑니다. 글쎄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어떻게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을 보면은 저는 발부가 될 것 같습니까? 기각될 것 같습니까? 법원에 또 달려 있는 일이지만 이 발부 가능성은 현재까지로는 그리 높진 않다. 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드러난 사항만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제일 검찰이 초기에 자신 있어 한 것은 이 사문서 위조예요. 동양대 표창장이에요. 예. 근데 이거는 지금 뭐 구속영장 여부가 아니라 기소돼 있어요. 네네. 10월 18일에 첫 공판이 열립니다. 네. 그러니까 재판으로 하나가 넘어갔고 검찰이 굵직하게 오죽 자신이 있으면 소환 없이 기소를 했겠습니까? 네네네. 그 다음은 이제 사모펀드예요. 네. 사모펀드는 다른 몸통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23억 기업 사냥꾼도 보이고 기업 예. 사냥꾼도 보이고 지금 선수들도 보이고 1라운드는 익성이 몸통이다. 2라운드 뭐 신성이 몸통이다. 이런 이제 보도가 파닥에 나오는데 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모펀드가. 네. 그러니까 이제 압수수색을 또 한 거예요. 자택까지. 네네네. 뭐냐면 이제 아들 입시 비리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 인턴 수료증이 허위냐 진짜냐 이 문제 가지고 지금 계속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데 수사는 확대되고 압수수색한 곳은 70여 군데인데 네네. 이젠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게 가장 또렷한 혐의는 뭐냐? 그럼 지금 기소돼 있는 거 하나잖아요. 네. 동양대 표창장. 예. 그 외에는 지금 이 많은 인력이 제가 걱정되는 건 지금 우리나라의 검사가 2천여 명입니다.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중에 한 5%가 지금 여기 투입돼 있다면요. 다른 더 큰 범죄들. 그러니까 뭐 네. 정말 확고부동한 누가 네네. 보더라도 범죄로 판단할 만한 그런 사안에 달라붙었다면은 그래도 또 상대는 아니, 권력자고 제가- 그러니까 뭐 이런 투입돼서 수사하는 것에 명분이 실리는데 지금 거의 60일이 되도록 네, 뭐 이런 두 달 탈게 잘 됐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서 말이죠. 잘 보이지가 않고 이게 최대한의 혐의를 걸면 자, 사문서 위조 네. 만약에 이게
유죄 가능성 있다. 네. 사모펀드 유죄 가능성 있다. 사모펀드는 자본시장법인데요. 네, 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면 처벌 안 받아요. 투자자면. 예, 그래서 이제 검찰은 계속 실소유주로 지금 추정하고 수사를 벌이는데 투자자가 아니고 네. 뭐면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소유주. 네, 경영을 직접 했고. 아니 근데 투자 예, 많이 예. 해가지고 지분을 많이 가지면 그래서 실소유주 제가 아닙니까? 이것은 꼭 누구의 입장을 편드는 게 아니라 네. 객관적으로 이제 저도 벤처 사업을 했었잖아요. 글쎄 말이죠. 우회 상장이라든가 다 IPO 상장을 목표로 달려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저 망했죠 저는. 저는 망했어요. 처절하게 망해서 신용불량되고 아이고 고생 많이 세상에 했습니다. 눈물 납니다. 그런데 예. 이제 참 재밌는 게 예, 예. 사업을 할 때 보면 역삼동 이 벤처밸리, 테헤란밸리라고 부르는 그 IT 스트리트에 가서 네. 찜질방만 들어가도 아. 이런 우회상장 얘기는요. 예. 주변에서 한 수십 건을 들을 수가 있어요. 아. 다 그거 하다 망한 분들, 네. 그걸로 기사회생 하고 싶은 분들, 예. 인생역전 하고 싶은 분들, 로또 같은 심경으로 이제 코스닥에 이제 뭔가 정말 야망을 거는데 네. 대부분 많이 실패를 하죠. 그런데 이게 선수의 영역이에요. 글쎄 말이에요. 네. 뭐 보니까 기업 사냥꾼도 네네. 있고 뭐 과거에 그 정말 그 이 벤처 붐 때부터 아유, 이미 그때마다 나오는 그룹들이 있죠. 온갖 이 활동을 또 네네. 경험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투입이 됐는데 이 모드를 누르고 정경심 씨가 네네. 자기의 어떤 명의로 가진 이렇다 할 사업체도 없는 상황에서 이 모든 투자를 관장했고 실소유했다. 이게 현재로서는 드러난 것만 놓고 보면은 이게 좀 납득이 잘 안 돼요. 자신의 동생과 시오촌 조카 두 젊은 사람을 네. 말하자면 이제 하수인처럼 써서 네. 지금 정경심 교수가 이제 실소유주고 이 복잡한 코링크피를 실소유했고 여기에 펀드 4개를 굴렸고 그래서 뭐 이 저 웰스 CNT를 비롯해서 WFM 등 이 복잡한 과정을 가지고 우회 상장을 해서 큰 네. 돈을 벌려고 했다면 이 영어 교수로 알고 있었던 정경심 교수는 정말 이게 이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라는 영화 아세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네네네네. 정말 이게 이 저 플레이어로 등장하는 이 미국은 나스닥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나스닥이 주식 투자판에 예. 정말 큰 돈을 벌었다가 비리로 잡힌 실화를 이제 소재로 한 영화인데 정경심 교수가 그런 인물이란 말인가? 최고의 큰 손. 근데 과거에 그분이 뭐 무슨 투자했던 전력이 있습니까? 공부만 하다가 예. 여기서 이제 주식 투자는 했는데 네. 자산이 많은 집안의 따님이니까 네네네. 포트폴리오를 썼다고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인정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이 이제 자산의 주 내용이고 네. 그 나머지의 이제 여윳돈들을 네. 보험에도 넣고 예금에도 넣고 주식에도 투자했는데 네. 주식에 직접 투자를 못하니 그걸 빼서 블라인드 펀드로 옮긴 게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때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장관 이야기는 당시엔 후보였는데 저희 뭐 아내가 무슨 주식 고수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동안 주식 투자를 좀 했지만 네. 이 이익을 별로 못 봤다. 그리고 지금 이 블라인드 펀드 지금 이제 이 블루코어 밸류업 1호 펀드인데 그것은 손실로 청산 중이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굉장히 복잡한 구조가 있었다는 걸 검찰이 드러낸 거는 하나의 큰 개가인데 네. 그 중심에 이제 정경심 교수가 있느냐 하는 이제 검찰의 추정, 실소유주 추정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좀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우리가 모르는 검찰이 뭐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네. 뭐 옴짝달싹할 수 없는 이죠. 그러면은 빨리 기소를 해야죠. 네네. 그런 구속영장 증거가 빨리 있다면은 청구하고 빨리 기소해야죠. 그런 증거가 있다면은 뭐 영장을 칠 때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영장을 치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좀 조바심이 떨릴 것 같아요. 압수수색 조금 더 하면 이제 100군데 넘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관련자는 의외로 많지 않아요. 관련자가 많지 않다. 네. 사모펀드 구조는 복잡하지만 계속 오촌 조카 동생 이 얘기만 나오고 있고 기업은 많이 이제 그 네트워크 거미줄이 막 펼쳐졌는데 뭐 익성신성 나오지만 관련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특이하게도 최종 판단은 뭐 대법원 가서야 법원에서 나올 나겠죠. 것 같다는 생각이 오래 드는데 걸리겠죠. 근데 이제 이미 이 국면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발부되느냐 아니면 기각되느냐 대략 결정됩니다. 여기서 큰 고비가 형성된다. 불구속 기소가 되면 네. 검찰은 사실상 이제 패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지난한 이제 사법부의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네,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발부가 되면은 조국 장관이 굉장히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고 처음에는 예.
이게 처음 시작됐을 때는 시간은 검찰의 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추석 명절이 지나고 나서는 네네. 시간이 검찰의 편이 아니에요. 이제 검찰이 시간에 쫓기기 시작한 게 보세요. 네. 추석 명절 전에 인사청문회가 있던 시점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정경심 교수 소환 임박. 근데 인사청문회가 딱 끝난 직후에 이제 네. 기소가 먼저 나오고요. 예. 소환을 아직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자택 이제 압수수색을 11시간 했지만 근데 지지난주에 소환 임박, 다음 주엔 소환할 것이다. 네. 지난주에 소환 임박, 이번 주에 소환 임박인데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네. 다음 주에는 소환할 것이다. 그래서 소환 임박을 지금 5주째 가고 있거든요. 네네. 왜 소환을 안 할까요? 그게 참고인이든 이제 피의자 신분이든 간에 네. 그래서 좀 검찰이 너무 시간을 끌고 가는데 그게 사실 시간 네. 끌어서 검찰한테 좋을 게 없어요. 여론이 왜냐하면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결집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결집이 이루어지기 전에 조기에 확실한 증거를 내세우고 구속 기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치고 들어갔다면은 우리 모르겠습니다만. 김용민 앵커하고 제가 조금 다른 것이 네. 이 조국 사수 그리고 또 사법 개혁해야 되는데 검찰이 개혁당하기 싫으니까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저항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관점으로 보는 분들이 주말에 또 서초동에 집결합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떤 검찰 개혁을 위한 촛불 집회죠. 네. 또 한쪽에서는 조국 이 구속하라. 조국은 범죄자다. 또 이제 조국을 성토하는 집회도 있죠. 잘 오잔 듯한 중립이에요. 진짜 그런데 우리 이 최영일 평론가. 두 세력이 다 결집하고 있는데 네. 저처럼 극중 중립지대에 있는 이 부동층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부동층이 이제 슬슬 피로감에도 젖어들고 그리고 검찰 뭐 하는 거냐. 네. 이렇게 대대적인 역사상 초유의 한 이제 집안에 대한 수사를 털고 있는데 네. 뭐 뾰족한 게 없어요. 근데 매일 신문에 뭔가 예. 방송에 새로운 게 하나씩 찔끔찔끔 나오긴 해요. 네. 근데 보면 그게 한 달 전에 나왔던 거의 재탕. 지금 도로 어디로 갔습니까? 웅동학원으로 갔잖아요. 네. 지금 어제 그제 누구 소환이 제일 큰 화제예요. 이 조국 장관 동생과 전처 소환이 제일 큰 겁니다. 네. 처음에 터져 나왔던 거죠. 예. 웅동학원과 관련된 51억 부채. 왜 캠코와의 소송에서 소송에서 왜 문서를 계획서를 만들었을까? 네. 소송하는데 계획서 안 만드니까 학원이 조직인데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임팩트가 오지 않는다. 검찰은 좀 새로운 뭔가를 보여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그 조국 뉴스가 이제는 지겹다 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은 여론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여론이 지금 이 조국 장관과 그 가족, 이 부인과 딸 아들에 대한 지금 이제 동정 여론으로 많이 좀 흘러가고 있어요. 실제로 대통령 지지율도 다소 소폭이나마 약간의 오름세를 회복세. 보이고 있고. 네네. 아직은 이제 부정 여론이 높습니다. 예. 그걸 전제하더라도 네. 지금 이제 이 국가적 현안이 많단 말이에요. 한미 정상회담 했죠. 네.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시작됐죠. 1차 끝났고 다음 달에 2차를 미국 가서 해야 되고요. 네. 지금 새롭게 이제 이 협상의 대표가 결정된 상황입니다. 역대 최초로 기재부 출신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대표를 맡았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북미 협상 이제 곧 재개될 조짐입니다. 네. 그 와중에 또 이제 국회는 연말 국회는 예산 국회예요. 11월 1일 전에 내년도 514조 초울트라 정부 예산안을 이제 결정해야 돼요. 심사에서 네. 승인해야 돼요. 예. 이런 문제들이 지금 줄줄이 있는데 인사청문회 다 봤는데 대정부 질문도 또 조국 2차 라운드. 앞으로 다가올 10월에 국감도 네. 나경원 원내대표 조국 국감이다. 그럼 또 인사청문회 3라운드. 지금 어디까지 조국입니까? 아니 대한민국에 지금 조국 이슈밖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유경환님 지친다 지쳐 짜장검찰이라고 하셨는데 왜 짜장검찰입니까? 그게 이제 11시간 압수수색할 때 점심에 짜장면을 먹었다는 오보가 나왔는데 네. 이건 검찰이 바로잡았어요. 가족분들이 한식을 시켜 드시면서 검찰에게도 식사 같이 시켜 드실래요? 권유해서 한식 시켜 먹었고 비용은 왜 우리가 치렀다. 짜장이 아니고 뭐 설렁탕이다? 설렁탕 얘기 나오던데. 탕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한식이면 주로 국밥, 탕 뭐 이런. 어차피 뭐 똑같이 먹는 건데 왜 짜장에 발끈하고 이렇게 그 정정을 하려 했는지. 아니 그게 뭐냐면 이 배달 오토바이가요. 들어갔다 나오는데 기자들이 이 배달원을 둘러싸고 뭐가 들어갔습니까? 막 이거 물어봐요. 그러면서 거기서 기자분들이 짜장면 시켰나요? 짬뽕 시켰나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막 이러는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글쎄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 언론이 오보를 낸 거예요. 짜장면 시켜 먹었다. 그래서 괜히 이제 검찰도 짜장 검찰. 아까 뭐 춘장 얘기도 나오더군요. 정답은 딴 거였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TV조선이
보도를 했던 거잖아요. 네. 그 이튿날 조선일보는 짜장 검찰이라는 그래서 저는 짜장 배달이라는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고 막. 세월호 참사 이후에 좀 이 과열 선정주의 보도가 어떤 폐해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유병헌 회장 이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을 때 그 장남 유대균 씨가 숨어 있다가 잡히거든요. 그 이제 박수경이라는 이제 경호원이라는 인물과 그때 이 속보 특보가 치킨 시켜 먹었다. 아니다. 유대균 치킨 싫어해. 뭐 서로 치킨을 좋아하냐 싫어하냐 가지고 보도 경쟁했던 기억이 나서 뭐 짜장 이 보도는 좀 씁쓸하네요. 자, 알겠습니다. 내일 총선이라면 의석. 내일 총선이라면요. 지금 이 조국 대전이 벌어지고 있지만 민생에 집중하는 쪽이 이긴다. 민주당도 그렇게 유리하진 않아요. 하지만 오늘 대통령의 이 검찰에 대한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120석. 그 자유한국당 70석. 아이고. 자유한국당 저 조국도 파야 돼요. 뭐 이것도 야당 역할 중에 하나라고 인정하는데 조국만 파면 내년 총선 망합니다. 조국 말고 민생도 파시고 정부의 다른 이슈, 정책도 파시고 민부론도 발표하셨는데 민부론이 뭔지 실체도 좀 꼼꼼하게 이제 다듬어서 하나하나 발표해 주시고 그러고 조국도 파야죠. 조국에 올인하면요. 조국과 함께 이 타격받는 쪽이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장보는 길, 학교길, 귀갓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함께합니다. 똑똑해지는 시사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주간 인물평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온라인 미디어 직설의 정주식 편집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용민 라이브의 황교익입니다. 아, 제가요? 예, 왜냐하면 몇 분 안 남았어요. 이 방송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 뭡니까? 떡볶이 먹기 전에 생각했나요? 라고 묻고 싶습니다. 최근 국대 떡볶이 김상현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권 비판적인 메시지를 연이어 쏟아내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공산주의자 문재인을 몰아내야 된다. 대통령부터 청와대를 점령한 사람들부터 다 간첩이다. 코링크는 조국 거. 예를 들면 또 최근에 논란이 됐던 이영훈 교수의 그 반일 종족주의 책에 대해서도 북한과 오마이뉴스가 비난하는 걸 보니까 좋은 책이 확실하다라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뭐 사실 그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라 하더라도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는 것 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사실에 기반한 비판과 비평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 이거 어떻게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그러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문제가 이게 정치권까지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현재 그 너도 나도 국대 떡볶이 감싸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대 떡볶이에 대한 비난 여론을 두고서 소신을 밝힌 한 기업인이 극렬 세력의 집단적 린치를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같은 당 김재원 의원과 김진태 의원은 아예 국대 떡볶이를 사서 그 사진을 인증하면서 국대 떡볶이 파이팅! 뭐 이런 메시지를 보내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무소속의 이현주 의원도 여기에 또 가세를 하셨는데 김상현 대표가 구구라는 비난이 있는데 기가 막힌다. 우리는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로 의심받는 상황을 걱정해야 하고 그런 걱정을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폭력적 행태, 위기를 걱정해야 할 때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공산주의자다 이런 표현. 그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이것이 송사의 대상이었고요. 네, 맞아요. 또 이거는 뭐 혐오 발언의 다름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계속 뒷받침하고 또 응원을 하고 있는 양상.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김 대표 발언으로 직접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이제 가맹점주들. 가맹점주들. 이분들은 정말 자다가 날벼락을 맞은 셈인데요.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김 대표가 자기가 자체 조사를 해봤더니 오히려 매출이 조금 상승했더라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이런 구매층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이 지금 일종의 정치적 캠페인을 벌이고 계시는 거라서 이 캠페인이 끝나고 남는 건 이제 그 브랜드에 실망한 일반 소비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분들 김 대표의 메시지에 동의하실 소비자가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김 대표가
그 매출이 좋아졌다라는 건 김 대표 혼자의 주장이죠. 그렇죠. 페이스북에 예, 주장입니다. 11% 정도가 5일 동안 올랐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네. 아주 뭐 확인된 그 수치는 아니고요. 본인의 주장인 맞습니다. 거죠. 예, 뭐 이게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하여튼 본인의 주장이다. 이 점을 또 말씀을 네. 드립니다. 자, 다음 인물 누굽니까? 전 최순실 씨, 현 최서원 씨죠. 네. 이분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태블릿 PC가 자기 게 아니라면서 손석희 JTBC 사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네. 그 최 씨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태블릿 PC를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연설문을 고친 적이 없다면서 네. 무엇보다 고소인은 박근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세우고 그 뒤에서 국정농단을 한 비선실세가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네. 사실 이런 주장은 재판 전부터 계속 해왔던 주장이기 때문에 뭐 새로울 건 없는데 근데 이번에 아주 그 이색적인 요구를 하셨어요. 내용이 뭐냐면 네. 손석희 사장은 즉시 삭발을 하고 JTBC 사장 및 뉴스룸 진행자에서 물러나라. 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제가 막 자결하라, 네. 할복하라 이런 극단적인 구호는 들어봤는데 네. 상대방에게 삭발을 하라 이런 구호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삭발을 강제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일본에서는 사죄의 의미로 삭발을 하는 문화가 있기는 한데요. 네네. 거기서도 상대한테 예. 너 사과하려면 삭발해 뭐 이런 요구를 하진 않거든요. 예, 정말 독특한 분이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직 뭐 손석희 사장 쪽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예. 이게 이미 그 정호성 녹취록에서 그 최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네. 뭐 명백히 드러난 상태인데 네. 본인이 비선실세가 아니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게 이게 재판장에서 얼마나 그 효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다음 주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있는데 이걸 의식한 고소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설가 공지영 씨와 진중권 동양대 교수 사이에 전선이 형성됐다.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중권 교수가 최근에 조국 장관에 대한 당의 입장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고 정의당 그렇죠. 예.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네. 공지영 소설가가 이걸 디스하는 글을 올리셨어요. 일부를 읽어드리면 실은 고생도 많았던 사람 좋은 머리도 아닌지 그렇게 오래 머물며 박사도 못 땄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의 논리라는 것이 학자들은 잘 안 쓰는 독설, 단정적 말투, 우리가 그걸 똑똑한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다른 말씀은 뭐 개인적 감상 비평이다 할 수 있겠는데 머리가 나빠서 박사도 못 땄다. 이런 말씀은 좀 본인의 어떤 스스로의 품격을 좀 많이 깎아먹는 발언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부선 씨하고 이재명 도지사와 관련해서 뭐 이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당시에도 좀 구설에 오르셨었죠. 구설에 오른 바가 있었는데 말이죠. 이거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직설의 정두식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용민 라이브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십시오.